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호랑이 장가가는 날. 온갖 악재 속에 그로기 상태의 시장. 반들을 위한 일말의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한동안 헤어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먼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으로 계속되는 시장의 하락 속에 부정적인 예측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블랙록의 투자연구소장 장보뱅은 글로벌 경기 침체는 예고된 수순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서 탈출하라고 경고했다. 네드 데이비스는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단호하게 매도로 유지하며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더 큰 고통을 유발할 것이라며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뉴욕 생명의 이코노미스트인 로렛 비인 역시 최근 시장의 급락세가 기술적으로 과매도 상태인 것은 맞지만 수익 하락은 여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실적 충격으로 인한 2차 폭락을 예고했다. 미국의 대표 지수는 장 초반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센 반등으로 시작하였으나 이내 힘을 잃은 채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급락하며 혼조세로 마감하였다. 특히나 급락을 거듭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긋지긋한 하락을 멈추고 0.93% 상승 마감하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하지만 고점 대비 하락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40%로 4차 산업혁명의 금싸라기인 반도체 종목들을 죽죽할 절호의 기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3배수 ETF는 오늘 하루 혼조세 속에 급등락을 반복하며 강보합 마감하였으며 중소형 바이오 테크 ETF인 나부가 오랜만에 힘을 내며 8.13% 상승 마감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은 96.49%로 이는 코로나 저점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2020년 3월 18일 시장 바닥 시점에도 나부는 13달러 언저리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얼마나 과매도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배수 레버리지 ETF는 반도체, 클린에너지, 전기차,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반등 마감하였으며 당장은 방향성에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으로 우왕, 저항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올라야 하는 것인지, 이제 시작이니 더 추락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는 지난 2주간 30% 이상의 폭풍 상승에 잠깐의 제동이 걸리며 쉬어간 하루이다. 특히나 파월이 재등판한다는 소식에 냉정하고도 단호한 독설로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였던 곡버스 투자자들은 파월이 통화정책 얘기는 일절 항구한 채 쓸데없는 코인에 대한 규제 이야기만 하다가 내려간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도 대량 매입해 화제가 된 바 있는 게임 관련 기업인 스킬즈이다. 스킬즈는 모바일 게임이 스포츠 플랫폼으로 탄탄한 수익 성장률을 자랑하는 매우 끈끈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많이 하락한 상태이다. 한때 46달러를 넘어섰던 주가가 지금은 겨우 1달러이니 거의 휴지 조각 수준의 대폭락이라 했다. 스킬즈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성장과 수익률로 보상해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과매도 구간에서 소액 분할 매수 들어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을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소개해본다. 다음으로 불즈 ETN의 혁신 기업 소식으로 일렉트렉은 테슬라의 3분기 말 차량 인도 규모가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는 소식이며, 메타는 중간 서거를 앞두고 페이스북 내 중국의 가짜 계정을 삭제 조치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의 급락 속에 특히 인터넷 종목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대표 혁신 기업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나란히 장중 신저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다. 영원할 것만 같던 아름다운 우상향을 지속해오던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투자자들로부터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하는 건지, 과연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미래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할 순간인 것 같다. 많이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다. 소녀는 마음을 얻기 위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며 헌신했고 급기야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소년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소년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알수록 둘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다. 지칠 대로 지친 소년은 그녀 곁을 떠나려 했지만 여자아이는 그럴 때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주며 소년의 마음을 붙잡았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던가? 소년은 지금이야말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할 때라는 생각에 독하게 마음 먹기로 결심한다. 이전에 하던 연락을 반의 반으로 줄이고 지금까지 해온 선물 공세도 일절 끊기로 했다. 지금까지 8알을 하던 걸 2알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소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다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것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로지 이전에 8알 해주던 걸 2알 밑으로 내리는 것만이 목표이다. 시장 경제의 논리는 수요와 공급이 결정해준다. 그동안 매번 먼저 연락하고 말도 훨씬 많이 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만 하니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고 싸 보였던 것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렇다.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은 8%를 넘어서게 된 것이고 연준은 2%대로 떨구기 전까지는 시장이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독해져야 한다.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저러다 말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지금까지 해온 과거가 있어서 이 정도 변화된 모습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구나. 정말로 앞으로는 나도 잘해주지 않으면 떠나갈 수 있겠다는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고 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고 그때 가서 다시 조금 풀고 잘해줘도 늦지 않다.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알아서 잘할 것으로 믿고 내맡긴 채 내 생활에 집중하자.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